어, 저희가 이제 그 대학생 때부터 쭉 들었던 말이 그 견성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견성 어렵지 않다. 왜? 정확하게 방법만 잘 알면, 공부하는 방편만 잘 알면, 그리고 요새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많은 그 인지가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돼서 얼마든지 이해를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은 홍현옥 보살님하고 이해란 씨하고 좀 읽어줄래요? 184쪽입니다. 네, 단언합니다. 서울서도 말했는데 내가 욕 들을 줄 알고 있어요. 욕 들었어. 그러나 지금은 덜해. 견성하기 쉽다 이랬거든. 선생님, 견성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볼견자, 성품 성자, 성품을 본다 이 말입니다. 성품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인데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말을 빌려 쓰는 거예요. 내 성품 보는 것, 의학적으로 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걸로 딱 따져 들어가면 틀림없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견성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성품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이다는 거죠.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꼬?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이 되려면은 보는 놈하고 보이는 거하고 전부 다 텅 비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지 보는 놈이 보이는 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공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이라. 보는 놈이 바로 그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말을 빌려 쓰는 거예요. 내 성품을 보는 거 의학적으로 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걸로 딱 따져 들어가면 틀림없는데 어쩔 거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의학적으로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이 말을 이제 지금 하셨는데, 자, 의학적으로 우리가 늘 선생님 얘기하시죠. 1초에 30만 개의 세포가 바뀐다. 100일이면 골수까지 싹 다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는 것이다. 몸뚱이는. 그리고 요거는 늘 변하고 변하는 것이라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그래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무엇과 같으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이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쓰는 사람이. 삼성이나 LG에서 나온 텔레비전이 쭉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럼 돈 내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거는 누구 거 생산할 때 이거는 누구 거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지. 돈 내고 갖고 가는 사람이 임자라. 또 그걸 보다가 좀 보기가 싫어. 바꾸고 싶어. 그럼 내다 버려. 또 남을 줘.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몸에 오면은 잘 용납이 안 돼. 실제로는 그런데 용납이 안 돼. 우리가 그 왜 죽으면 그 장기를 기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기를 기증하는데 그러면 장기가 내한테 있을 때는 내 거였지만 남한테 가면은 남의 거가 된다는 거죠. 살아 있을 때도 나누어 쓰기도 하지만 죽어서 장기 기증하는 사람 많거든요. 거사님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다 나누어 쓴다는 거예요. 몸을. 조금 이게 내 몸인데 나누어 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실감이 안 오지만 진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간을 떼서 아빠를 주고 신장을 이식하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실감이 갈 것 같아. 내 심장이 지금
내 신장을 혜란이한테 주면은 내 신장이 혜란이 몸에 들어가서 잘 살거든. 그래서 그 신장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신장이 혜란이 몸에 들어가면 혜란이 신장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공통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관리물이다. 그래서 내가 있을 동안은 내가 잘 관리를 하지만 내 소유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가 허공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TV를 놓으면 어디서나 그것이 영상이 나타난다.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렇지만 견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고 견성하기 어렵다고들 해. 10년 20년 아니라 입산수도 해서 거기서 늙어 죽어도 안 된다는 말을 요새는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쉽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딱 따져 들어가 영원히 물리학이나 과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딱 따지고 들어가면 견성하는 거 문제 아닙니다. 예. 영원히 물리학이나 과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물리학이나 과학은 현상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모습이죠. 모습이니까 모습은 늘 변하는 것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도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까지는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치를 따져서.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가는 거는 본인이 가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딱 따지고 들어가면 견성하는 거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물론 내 생전에는 이 말이 권위가 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은 후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이 말이 성립될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젖어 있어서 좀처럼 잘 안 돼. 좋긴 좋다 이 정도지. 여러분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젖어 있어서 좀처럼 잘 안 돼. 좋긴 좋다 이 정도지. 자, 여태까지 고정관념으로 꽉 지금 선은 어렵다. 견성은 안 되는 거야. 평생에도 안 되는데 처자식 다 인연 다 끊고 산에 가서 평생에도 안 되는데 우연히 같은 사람이 되겠노. 특히 여자들은 업이 많아서 다음 생에 남자 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어렵게 생각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늘 뒤바뀐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성품을 다 가지고 있거든. 만약 나한테 성품이 없다면 참 어려운 거예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노력 가지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늘 뒤바뀐 생각을 해야 한다. 뒤바뀐 생각, 어떤 걸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느냐. 자, 한번 물어볼게요. 혜란 씨, 무엇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나요? 무엇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느냐? 저기 어디고 거기 반야신경에도 보면 전도몽상이라고 뒤바뀐 꿈과 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뭘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죠? 무엇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느냐? 참과 거짓을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간단하게만.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게 뒤바뀐 생각이에요.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머물러. 여기서 머문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머무는 게 진짜로 실체가 있어야지, 머물 수 있어야지 되는데 머물 수 없는 걸 자꾸 머무니까 여기서 괴로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바뀐 생각이라는 거는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냐면 견성을 하려면 어디 가서 가지고 오는 줄 알아. 깨달음을 구하러 다녀.
막 구하러 다녀. 깨달음을 구하러. 또 분별망상을 자꾸 없애려고 해. 좋은 거는 자꾸만 잡으려고 하고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자꾸 버리려고 해. 구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또 무엇이 딴 데 있어서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해. 그런 것이 다 뒤바뀐 생각이다 말이죠. 아까 물거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비유보다 너무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예. 물거품이 지가 여기 진짜라 알아. 물거품 지가 물거품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는 거?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거든. 물에서. 근데 물거품 얘가 착각을 해.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해. 물거품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냥 없어지는데 얘가 자꾸 착각을 해. 그래서 뭐를 찾으러 가? 얘가 자꾸 물을 찾으러 가네. 지가 물인데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물거품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냥 물인데 얘가 자꾸 물거품이 쫓아다녀. 자꾸 깨달으려고 아닌 거 버리려고. 얘가 물거품은 물이다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냥 물이 돼. 인연과 조건이 일어나면 물거품이 돼. 그런데 이 물거품이 자꾸 지가 물인 줄 모르고 자꾸만 쫓아다녀. 찾으러 다녀. 그냥.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동적인 사람과 피동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동적인 사람은 어느 때 어느 곳에나 전부 주인이 되는 사람이죠. 피동적인 사람은 어느 때 어느 곳에나 맨날 종노릇만 하는 사람이라. 이게 지금 어떻게 갈리느냐. 어떤 사람이 살아. 그냥 보통 우리가 살아.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니다 이래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내가 니다 이러고 끝이 나버려. 그냥 사는 거. 그냥 살아.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이게 지금 내가 성을 내는 게 뭐지? 지금 내가 사는 게 누구지? 보는 게 누구지?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워. 근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지? 내가 누가 괴롭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 자기에게. 누가 괴롭냐? 누가 보냐? 누가 듣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하죠. 내가 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보통 사람들.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 생각이 조금 사유를 더하는 사람이죠. 그건 내가 하잖아. 이러고 끝이 나버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어. 내가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이지? 근데 내가 무엇이지? 이렇게 물었을 때 몸뚱이가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해. 또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뚱이가 나야? 몸뚱이가 진짜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해. 이때까지 나는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뚱이가 진짜 내야? 진짜 나인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 여기서부터는 살짝 헷갈리는 거죠. 살짝 괴로운 거죠. 인생살이 살짝 또라이 기질이 많죠.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다섯 번째 사람 이렇게
생각해. 내가 있는 거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내가 있는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다른 판도가 달라져 버리죠. 이 사람은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와서 내가 있니? 그러면 지금 밥 먹고 얘기하고 듣고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럼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지. 내가 무엇이지? 여기서 진짜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견성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늘 뒤바뀐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성품을 다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돼 있대. 성품이라는 거는 지혜라고도 얘기를 하고 본 바탕 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다, 본 바탕이다, 성품이다. 이런 말들은 그게 없어.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달라. 그 곳에 따라서 쓰는 것이 다 달라. 보통 성품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성품이라고 하느냐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견문각지하는 그 성품을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이걸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성품 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도 하고 본 바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에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체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빨라요.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구나 이렇게 알기가 더 빠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시죠. 선생님, 성품을 본다면 누구 성품을 보는 것입니까?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성품을 보는 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라. 내가 증득하는 거라. 선지식의 말에 따라서 옳은 방편만 가지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성품을 본다면 누구 성품을 보는 것입니까?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성품을 본단 말이지. 내가 매일 쓰고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보고 듣고 견문 각지하는 이 성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느냐면 견성, 문성, 듣는 문성, 그 다음에 각성, 그러니까 맛보고 냄새 맡고 촉하는 그 성, 그 다음에 지성, 견문각지성. 우리가 요 성품을 늘 쓰고 있어. 지금도 제가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쓰고 있어. 이거를 쓰지 않는 때가 없어. 이거를 전부 성품을 내가 늘 쓰고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몸뚱이가 보고 이 몸뚱이가 듣고 이 몸뚱이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것이 뒤바뀐 생각이라. 지금 무엇을 모르냐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라요.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모르면 이 성품이 드러나지를 못해. 맨날 눈이 보고 귀가 들으니까 이 몸뚱이 귀가 듣고 몸뚱이 눈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도 없고 해도 생각이 되지도 않는 거죠. 이게 사유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몸뚱이가 나고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망심이 나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딱 돼 있는 한에는 아무리 좋은 법문, 부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도 귀에 틈도 안 나는 거예요.
무엇이 돼야 된다? 이 몸뚱이가 과연 나인가? 이 몸뚱이가 과연 실체가 있는 물건인가? 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가를 모르면은 이 공부가 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성품을 보는 거라 이랬는데 이 말 속에는 벌써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 그 망심은 변하고 헛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바탕에 깔린 연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성품을 보는 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라, 이렇게 말마디로만 알면 죽었다 깨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자성이 없어서 변하고 헛것이라 머물 수가 없다. 이 몸뚱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몸뚱이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그 보는 성품이 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성품이죠.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기본에 깔렸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앉았을 때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것이 안 되면 아까 우리 금강경도 읽었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조사어록 전혀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왜? 맨 몸뚱이로 보거든. 전부 그걸로 이해를 하거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성품을 보는 거라. 이 성품을 보려면 모습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이 보는 자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증득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도 다 지금 글을 보시고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 들리시죠? 금지연 거사님 잘 들리시죠? 잘 들리는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것이 내 성품이라는 걸, 이 문성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몸뚱이 귀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성품 자리가 드러나지를 못해. 무엇에 가려서? 몸뚱이가 내다 하는데 가려서 절대로 못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물거품이 물인 줄 알아요.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가 물거품이거든. 변한다고 것이다 하면 물거품에 머물지 않으니까 그냥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이렇게 새말기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게 증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선지식의 말에 따라 옳은 방편만 가지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죠. 그래서 새말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견성하기 어려운가? 이것 참 사람 기막힌 일이라. 그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대근기는 사흘 안에, 중근기는 석 달 안에, 하근기라도 3년 안에 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 바른 대로만 나가면 될 수 있어.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원력을 세우냐 하면은 대근기는 사흘 안에, 중근기는 석 달 안에, 하근기는 3년 안에. 그래도 우리 이제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은 3년 안에는 3년이 되면 무조건 정견이 세우신 분들이 쭉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죠.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죠. 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자성이 없는 걸 알아. 실체가 없는 걸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 머물지가 않거든. 가짜에 머물지 않거든.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
꿈의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됐어. 20억에 당첨이 됐어. 거사님, 은행에 돈 찾으러 안 가시죠? 황경식 거사님. 왜 안 가십니까? 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았어. 우리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성품짜리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히 알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손짓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 하느냐? 그냥 본래 이 자리가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몰라. 우리 공덕장보살님이 그거 다 알잖아. 알면 그냥 그 성품짜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른 대로만 나가면 된다. 나갈 수 있으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왜 5년 해도 안 되고 10년 해도 안 되고 일평생 해도 안 됩니까? 이거는 동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서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동으로 가려면 동으로 가야지, 서울을 가려면 서울로 향해서 가야 되지, 부산으로 향해서 천년만년 가고서 가게 되는가. 그러니 어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모순이 있는 거다. 왜? 통으로 가는 사람이 통으로, 이게 서울로 가는 사람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는 사람이 삼천포로 가면은, 가면 가는 만큼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 견성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한 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견성하는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이때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바르게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사람의 몸에는 성품이 없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법신이라 망심을 일으키는 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줄 알면 망심 그놈이 바로 진심이야. 진심이 바로 법신이다. 이렇게 깨달아 들어가야 돼. 앉은 자리에서 부처되는 법이 있거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공부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자, 보십시다. 사람 몸에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에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체 지혜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 지혜가 없다. 지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이렇게 하는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정물이라. 무정물이라.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입이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다. 요거 안 되면은 공부가 시작도 못 한다. 이빨도 안 들어간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보림선언은요, 좀 속성반이에요. 그지요? 보림선언은 좀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몸뚱이가 만약에 눈이 보고 귀가 듣고 한다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고, 이거는 동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서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1번이라요. 1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 금방 금강경 읽었는데 음성으로 나를 듣거나 형상으로 나를 보면 그 사도를 행하는 거다. 열애를 보시면 안 됐거든. 그 말은 뭐냐? 이 몸뚱이로 모습으로 보면 절대로 열애를, 왜? 열애는 모습이 없는 것이거든. 열애는 그 바탕이 열애거든. 법성, 이 모든 모습의 바탕이 열애거든.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성품이 없는 것을 모르면,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모르면
이거는 공부 시작도 안 한 것이다. 시작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머리에 딱 새기십시오. 머리에 딱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몸에는 성품이 없어. 성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무정물이라. 눈이 지가 보고 판단을 하고 눈이 지가 보는 줄을 몰라. 귀가 지가 듣는 줄을 몰라. 이러면은 또 헬렐레 이렇게 돼 마음이. 저도 알아요. 저도 선생님 법문 들을 때 잘 나가다가 눈이 보는 거 아니다 이러면 막 헬렐레 해주는 거야. 허공으로서의 내가 니다 이러면 뻥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사님? 몸뚱이 변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벌써 60이면은 죽을 날도 알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노인병원에 계시는데 사람 몸 버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거기 가서 야 우리 건성건성 공부했다가는 큰일 난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 가고 노인들이 한 40명이 누워 계시는데 장난이 아니야 진짜. 전부 콧줄 끼지, 목도로 놨지, 산소 마스크 끼우죠. 사람 몸 버리기가 이렇게 어려워. 참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데 진짜로 어렵네. 내가 그러고 왔는데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이 성품이 없다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눈이 지가 보는 줄 몰라. 귀가 지가 듣는 줄 몰라. 지금 제가 입으로 말하자면 입이 말하는 줄 몰라. 그러면 뭐가 말하노? 이 말이 되죠. 뭐가 말하노? 말하는 것이 뭐고? 말하는 것이 뭐고? 듣는 것이 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신짜리다. 근데 우리는 아직 몰라. 법신짜리다. 이래도 법신짜리가 뭔지를 몰라 지금. 그죠? 차다. 이러면 내가 찬거를 만지지 않은 이상에는 그 찬거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해는 하겠죠. 그런데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진짜 나는 법신짜리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법신짜리다. 그래, 우회할래? 물거품이 변하고 헛것인 것만 알면 그냥 물이다. 이 말입니다. 물거품이 지가 물이거든. 물에서 인연과 척근에 의해서 일어났거든. 근데 물거품이 뻑 하고 일어났어. 근데 지가 왜 이거 비눗방울 있지 않습니까? 후 불면 비눗방울이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여러 요새 무슨 그것도 아트다. 그치? 그 비눗방울로 하는 것도 억수로 잘하더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수한 비눗방울이 막 예술의 작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이? 그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눗방울이에요. 본래 비는 물이거든. 그게 비는 물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너무나 예쁜 형상을 지어.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사람 몸에는 성품이 없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법신이라. 이것이 이 두 마디가 우리 전체 불교 공부를 그냥 싸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망심을 일으키지. 왜? 경계에 따라서. 육근이 육진을 만나서 경계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막 이걸 일으키는데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누구입니까? 홍윤호 보살님.
내가 하잖아요. 그 내가 몸뚱이가 무정물이거든. 몸뚱이는 무정물이어서 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 법신자리가 내가 좋다 하고 내가 나쁘다. 이때까지는 몸뚱이가 난 줄 알았어. 이때까지는. 그런데 가만히 몸뚱이를 보니 이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니네. 내 것이 아니네. 이 몸뚱이는 법칙에 의해서 변해서 가버려서 그냥 나중에는 흙으로 가든지 불구덩이 가버리네. 내 거가 아니네. 근데 자꾸 나는 내 거라고 달라붙어 있네 거기에. 이렇게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망심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망심을 일으키는 것이 좋다, 나쁘다, 화도 내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신자리, 이 자리. 진심에서 나오는 줄 알면 망심 그놈이 바로 진심이야. 진심이 바로 법신이다. 그렇죠. 물거품이 뽕 나와서 화를 냈어. 성을 냈어. 근데 이 물거품이 어디서 나왔냐? 뿔에서 나왔어 지금. 그래서 이 망심과 진심은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심이 바로 법신자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앉은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 성품이 없다는 건 요즘 사람들은 다 알아.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몸에 성품이 없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거든. 그러니 지식이 좋다는 거예요. 몸에 성품이 없어. 의학적으로 봐도 성품이 없어. 예. 몸뚱이에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몸에 왜 성품이 없습니까? 팔을 하나 뚝 잘라 불 속에 집어넣어도 모르거든. 성품이 없으니 몰라. 만약 이것이 성품이 있다면 팔은 팔대로 성품이 있고 나는 나대로 성품이 있어서 야단날 건데 없어. 다리에도 성품이 없고 머리에도 성품이 없어. 우리는 이 몸뚱이를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 몸에 성품이 없는 것이거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의 생각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는 기관이 충실치 못해서 잘 몰라. 하지만 10살이나 20살 먹을 때의 마음가짐이나 30살이나 40살이나 50이 된 지금 마음이나 꼭 하나거든. 예,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하나 뚝 잘라서 불 속에 집어넣어도 모르죠. 뭐 이게 여기 이제 붙어 있을 때는 지금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조금만 하면 아파. 아픈데 이 몸뚱이는 아픈지를 몰라. 아는 것은 누가 아느냐? 이 법신자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몸뚱이를 내다 하는 그릇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 몸에 성품이 없는 것이거든. 저는 그 백봉 선생님이 참 굉장한 선지식이라고 느끼는 게 이 몸뚱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 22살에 대학생 때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 같이 있던 그 우리 대학생 도반들이 다 있었는데 선생님이 입만 여시면 흰 피털, 붉은 피털 변한다 할 것이다. 네, 그 얘기를 하셨거든. 이 얘기를 늘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이 몸뚱이가 성품이 없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이해란시 좀 그렇지. 그런데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 성품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불교 공부 입문하는 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빨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부터 가야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려면 서울로 가는 아주 지름길인 거예요. 이게 지금 동만월 보살님 아주 지름길이에요. 공부의 지름길이라고요. 이 몸뚱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몸뚱이 문제를 해결하면 경계에 따라서 이 몸에 붙어있는 육근과 육진이 만나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거든 내가. 그러니까 경계가 내가 성을 낸다고 해서 내가 평생 성을 내는 게 아니거든. 그 경계가 싹 바뀌면 또 해하고 웃거든. 또 슬픈 게 오면 또 슬프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실체가 없는 거라. 이 마음을 쓰는 것들이. 모든 모습이. 그래서 몸뚱이가 만약 탁 이해가 돼버리면 그런 망심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눈이 보는 거 아니다.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딱 결정을 해놓고 우리는 공부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점점 이해가 돼서 나한테 정득이 된다. 처음부터 딱 우리 결정해놓고 가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그런데 몸은 변하기 때문에 어린애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늙어서 노인이 되거든.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런데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계에만 놀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릴 때 마음이나 어른 마음이나 늙었을 때 마음이나 꼭 한 가지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모습이 없기 때문이야.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마음이거든. 이것은 변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했다. 내 마음이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다고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망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의 성품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요 성품짜리를 마음이라고 한다. 본래 나, 진짜 나. 그러니까 자, 여기 대해서도 또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또 지각하는 성품, 또 생각하는 성품, 또 이렇게 촉감하고 이렇게 각하는 성품. 이 성품이 이름은 각각 달라요. 귀에 오면 문성, 그죠? 눈에 오면 견성, 이래요. 그런데 몸에 오면 각성, 생각에 오면 지성이라. 그런데 어떻게 되나? 이것은 성품은 모습이 없어. 무상이라, 무상. 이것도 무상. 모습이 없어. 그래서 견성, 문성, 각성, 지성이 이름은 각각 다른데 무상이라서 다 한 통 속이라. 다 한 통 속이라. 이게. 그런데 이 마음도 무상이라. 무상. 어떻습니까? 얘도 무상이고 얘도 무상이면 이 성품하고 마음하고 갈릴 수 있나요? 갈릴 수 있나요? 왜?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뭐가 없는데 요만큼은 성품이고 요만큼은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성품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왜? 무상이라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이 없기 때문이야. 마음이 변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모습이 없기 때문이야.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마음이라는 거야.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이것을 다른 말로 이름이 요 마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는 이 자리, 듣는 이 자리, 말하는 이 자리,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변하고 할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이 바탕이 돼야 이것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이것은 변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했다. 내 마음이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 무상이면 어떻게 해요? 무상, 아무 모습이 없어. 그래서 이걸 청정하다고 얘기한다고 하죠. 청정하다. 조사의록이나 경전에 청정하다고 나오면 무상이에요. 왜? 청정한 거는 한 티끌도 없어야 청정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하다는 말은 무엇이죠? 공하다는 말이에요. 비었다는 말이라 말입니다. 무상과 청정과 공은 그래서 통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니까 뭐 시간과 공간이 없어. 시작과 끝이 없어. 무시무정이라. 시간이 끊어졌거든. 무시무정이라. 시작과 끝이 없어. 아이고. 무시무정이라. 아, 무시무정이니까 무엇이 되죠? 불생불멸이라.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어. 왜? 시간이 없으니까. 생멸이 없어. 그래서 여기가 늙고 젊은 것이 없어. 노소가 없어. 소자가 요건가? 노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는 이 뜻 속에는 이런 많은 뜻이 내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 모습이 없구나. 그래, 모습이 없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습이 없다는 말 속에는 이런 모든 뜻이 들어가 있다네. 모습이 없다는 말은. 그런데 이 모습이 없다는 뜻을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변하고 할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이 바탕이 돼야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쏘아나면 간다. 그 다음에 얘기해. 몸뚱이가 나다 하고 생각해. 사실 하나의 가죽 주머니인데 나라고 생각해. 거울을 들여다보든지 손등을 보면 아이쿠 난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 마음이 늙은 것 같이 생각되는 거라. 마음도 모습이 있어야 늙지. 그렇지 않아? 잘 알아듣겠지? 예, 마음은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곧 알아들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이 늙었으니 마음도 늙는다고 해야 귀에 쏙 들어가지.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는다 하면 귀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재밌는